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의 송호생입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보험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요?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반갑습니다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에 본사를 뒀습니다. 종합금융판매법인이죠. 주식회사 베스트로의 강흥규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겁이 나요. 예, 네.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경제, 금융 그러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이 베스트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원수사의 어떤 그 판매 목표에 시달리지 않고 제도 안에서 자유적으로 고객 입장에 서서 뭔가를 해갈 수 있는 구조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판매 회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은 보험부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펀드도 팔고 금융도 이제 상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비용을 낸 대가로 금융 상품을 사게 되는데 그 안에는 약관이라는 걸 사게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관을 사놓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켜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발견을 하고 뭔가 특별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금융에 대한 이해력과 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을 높여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선택하는 그런 판매 방식을 한번 채택해보자. 이런 꿈을 안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식회사 베스트로군요. 그 주식회사 베스트로죠. 자, 아무튼 저도 좀 긴장이 되는 게 좀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경제, 금융 문제. 근데 금융 하면 뭘 말하는 것이죠? 이거 돈 가지고 되게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는 되게 이제 금전의 대차 거래를 얘기를 하고 여수신 업무를 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포괄적으로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어떤 그 관계를 이끌어내고 생성해 나가고 활성화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 금융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교육을 받고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금융은 떠날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공교육 12년 동안에 교육이 전무한 거예요. 야, 여기 뭔 흑막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됐죠. 교육의 문제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게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사회 배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그래서 금융이 정말 알면은 정말 소비자들이 정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가르쳐 놓지를 않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원수사 중심으로 끌려가는 그런 지금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소비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그렇죠. 금융 소비자가 금융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고 주식회사 베스트로를 설립을 이제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회사를 만들 때 돈을 벌겠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그 길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것은 그 재직 중에 부적절한 이제 판매 어떤 그 행태 이런 것에 이제 반감을 가지면서 사실 노조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조 활동을 했었는데 그 시대적인 상황이 계란이 발축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인권에 대한 어떤 문제도 이제 있고 그래서 강매하는 거, 그리고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에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소비자들도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재직 중에 이제 제가 이를테면은 고객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소비자분께서
바쁘다는 핑계. 또 이제 동정하는 마음. 우리가 정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도와준다는 마음, 긍정적으로는 이런 걸로 치부를 해버리더란 말이죠. 설명을 들으려고 하질 않고 그런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좋은 제도적인 조건을 알려주고 싶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문화가 상당히 팽배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알려고 하지 않고 기대만 하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몽하고 그 이해력을 높이고 또 역량을 강화를 시켜서 뭔가 우리가 끌려가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금융민주화 를 저는 이제 부르짖고 있는데 정치 민주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금융민주화다.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잘못된 것을 보고 금융 소비자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소비자 운동이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잖아요. 금융 소비자 운동은 참 소비자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지. 원래는 그렇죠. 금융 회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조그마한 이제 대리점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제가 부득불 만들었다는 것이죠. 금융회사는 사실 고객들이 잘 내용을 몰라야 돼요. 금융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속된 표현으로 빼먹을 것 막 빼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소비자들이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나서서 찾을 수 있도록. 일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16년 동안 사업을 해 보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던가요?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죠. 뭐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설명을 잘 안 들으려고 하세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바쁘다는 핑계. 잘 이해가 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문턱이 참 높았었지만은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부족한 저희 환경 가운데에서 빠른 속도로 이거를 인지를 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도미노 이론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하자. 이거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 제가 검증도 받아가야 되고 그래서 특수 계층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의료인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적으로 지식층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현직에 근무했을 때 어느 의료인한테 이제 보험을 아줌마를 모시고 가서 보험 모집인이죠. 영업사항 때인데 모시고 가서 설명을 잘 드리고 청약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모집인을 위해서 그냥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나 가입해 준다고 그래 버리시더라고요. 참 속상했습니다. 저는 잘 이해를 시켜서 동반을 해가지고 그리고 소장 입장에서 고객을 찾아뵙고 안내를 잘해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얼마짜리 하나 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료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어떤 응어리진 게 있었죠. 오래전에. 사실은 뭐 보통 다 그런 식으로 보험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좀 그랬던 측면이 있고. 이 보험 제도의 본질을 보니까 이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한 제도였단 말이죠. 이 보험이라는 것들이. 그런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사회자님도 알게 모르게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또 우리 사회자님이 모르고 있는 누군가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든 보험이 본인이 모르는 분을 나는 돕고 계세요. 혜택을 못 받지만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내가 거죠. 납입한 일부 중에서 그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러네요. 내가 어떤 사유로 그런 혜택을 받을 때 보험회사가 주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그렇게 준비해 준 일부를 가지고 내가 받아서 거기에 보태는 것이더란 말이죠. 이제 그것이 옛날로 말하면 상호부조제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제도화돼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좋은 제도인데 문제는 인간의 욕심이 판매 위주로 가버린 것이죠. 그다음에 거기서 오해와 편견이 생겼던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불신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보험하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려요.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 기초적인 것들이 네. 초등, 중등 과정에서 교육이 사전에 됐더라면은 사회에 나와서 선택을 할 때 그 취지와 뜻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도 적정한 것인지 이런 걸 충분히 납득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도록 했더라면은 이게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네. 보험 업계에서 그런 마인드를 사실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강영규 회장님께서 지금 금융 소비자 주권 운동을 주창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회사를 설립하셨고 또 소비자 안목에서 상품을 이제 개발하고 판매를 하시고 네. 그런 일을 왜 기존에 있는 그 금융회사들이 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들이 먼저 나서서 하면 좋을 텐데. 아까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이 와닿네요. 제가 이제 월급 가운데 많지 않지만 보험회사로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거 내가 내 평생에 요걸 보상을 받을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제가 늘 내게 되는 그 보험료가 다른 사람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지금 갖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아까운 게 아니죠. 재미있는 필요할 통계가요. 때는 제가 또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이제 재미있는 통계도 보면은 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어떤 사고율이나 이걸 비교를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보험 가입자들이 사고율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네. 예.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런 좀 긍정적인 네. 그 이미지가 보험이나 금융에 대해서 그렇죠. 일반인들에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금융 관련 사전적 업자들이 해야 될 교육이 것 좀 같아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바보야, 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이 책을 작년 초에 내셨더라고요. 네, 네. 예. 어떤 내용의 책인지요? 네, 제가 이제 바보야라는 표현은 그 금융 소비자들이 예. 좀 깨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이제 좀 임팩트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예. 했고요. 그 약관 바로 알기 운동을 네네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다가 우리 소비자들이 네. 알면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예, 예.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례들을 네. 기준으로 해서 넣어놨고요. 제가 이제 실용금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소비자들이 실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 비용을 줄이는 방법, 네. 그다음에 네. 기하이면은 가입해놓고 권리에 의해서 수익을 예. 더 얻을 수 있는 방법들 네. 이런 것들을 알면은 좋은데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 대가가 네. 금융 원수사로 가버리는 네. 그런 문제를 예. 지적을 해놓은 겁니다. 원수사라면 이제 금융 거대 회사들. 이제 뭐 판매 원수사라고 네, 해서 네. 이제 큰 거대 금융사들을 말하죠. 예, 예. 이제 저도 마찬가지게 되겠습니다만은 배비품 세대에 해당하는 분들 이제 노후를 걱정해야 될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죠. 한 번쯤 사서 보시면은 도움이 도움이 됩니다. 많이 되겠네요. 네.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네. 알면은 부자 될 수 있는. 그렇습니까? 네,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은 네. 이미 가입해 놓은 걸 가지고 네. 투익을 상당히 얻을 수 있는 것이 네. 있는데 우리나라에 하나 예를 들자면은요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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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잘 살펴보시면은 네. 상당한 네. 지금 되게 보험회사나 은행에 사장을 시켜놨는데 예. 그걸 어떤 특수한 이전 제도에 의해서 이전한 후에 또 그 이전 후에 종목전환제도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습니다. 시장 변화에 따라서 그걸 활용하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네. 결코 관심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보험회사나 은행에 놔둔 것보다 네. 10년, 20년 지났을 때 몇 배 수익이 더 나는 네. 그냥 몇 프로가 아니라요. 몇 배가? 몇 배 더 나는. 그렇군요. 저희 예. 보였던 실 사례가 네, 이미 4, 5년, 5, 6년 전부터 네. 그걸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고 예, 그렇군요. 인정하시고 예. 그렇죠. 연금저축. 예. 그냥 저도 이제 어느 회사에 이렇게 맡겨놨는데 좀 알고 맡겨야 되겠군요. 예. 예. 자, 호남 오페라단 그 이사장도 지난해 맡게 되셨죠? 네. 예. 이 문화 쪽에 예술 쪽에도 관심 있으세요, 평소? 네. 앞으로 세대는 어떤 마케팅이 적정할까 예. 상당히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문화 마케팅이 저부터도 변하더라고요. 저 욕구부터가. 네.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을 접근을 시켜서 생활 수준도 높여두고 거기서 좋은 정보도 드려서 우리가 도와드린다면은 네,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고 호나 오페라는 10여 년 전에 네. 제가 어느 담당님께서 알게 돼서 이제 기업이 뭔가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화가 어렵습니다. 네. 이끌어 가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길래 예. 저는 이제 사실 오페도 잘 모르고 이 금융밖에 보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 단장님께서 오랜 관계 속에서 그렇죠 알게 됐는데 문화도 오페라도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페라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스토리가 있는 오페라 이런 걸 1시간짜리 정도를 공연을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도록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사전에 정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공감을 하시면서 저보고 그런 일에 좀 도움을 주시면서 이사장직을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예. 맡게 됐고 이제 저희 회사가 좀 여유가 생겨서 지역사회에 애쓰시는 분을 보시고 좀 후원을 나름대로 좀 결심을 하게 되고 예,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사장까지 예. 요청을 해서 예. 부족한 사람이 맡게 됐는데요. 예. 그 뭐 바다에 첫 번째로 뛰어드는 펭귄처럼 이렇게 살겠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뭐 좀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주위에서 이제 아는 분들이 제 삶을 놓고 동키호테 같은 삶을 사는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이 하죠. 네. 이제 남이 두렵고 힘들다고 하는 길을 예. 먼저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면은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실패를 했지만은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도록 돕는 네. 거다 이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들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네. 쉽지가 않죠. 펭귄이 머뭇거리다가 그 중에서 이제 한 마리가 뛰어들잖아 그렇죠. 바다로. 네. 그럼 그럼 막 우 따라서 뛰어들죠. 의원이 뛰어드는데 그 첫 번째 뛰어드는 펭귄이 되겠다. 예, 뭐 용기도 필요하고 또 나름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주 지역을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 뭐 이런 예. 제가 이제 전주에 고향을 둔 기업인으로서 여기에 뭔가 이 금융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시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금운용부도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교육이 우선이 돼야 된다. 네네. 그래서 전주에 금융교육 행복센터를 건립을 해서 우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부터 연수교육을 하도록 유인해내고 또 2단계로 학생들도 연수교육을 하도록 유인해냄과 동시에 전주의 모 대학에 금융 교육학과 그리고 판매학과, 자문학과 등 소비자 보호학과 이런 것들을 학사 과정을 개설을 해서 차세대 전문 금융인을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학계하고도 좀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또 관계하고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고 또 이걸 유치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저희는 기업으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큰 금융회사들이 저희 베스트를 믿고 신뢰하고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지금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와도 접목해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자, 우리 강은규 그 회장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전주가 금융의 허브, 금융의 중심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든든합니다. 저도 이제 같은 입장이지만 우리 시청자들, 도민들, 자, 금융 소비자들이시거든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주가 금융 허브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나름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모든 금융 거래는 그 본인이 선택한 약관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면은 안 가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 파고들고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의외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또 내가 어차피 해놓은 거 또 수익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권리들이 약관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약관을 잘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금융회사 위주로 끌고 가는 그런 것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건강한 금융 시민운동으로 좀 번져가기를 저는 소망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박후에서 저희는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먼지도 피있는 약관을 찾아서 한번 또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군요. 네.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글씨가 깨알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좀 시간을 내서 읽어보는 게 이게 중요하겠군요. 네. 예. 그래서 전주가 금융 허브가 되도록 하는데 시민들도 또 그렇게 읽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요. 또 정말 전주가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융 활동의 주인인 소비자의 그 올바른 권리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흥규 회장을 보니까 역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강흥규 회장의 꿈은 이 금융 불모지랄 수 있는 전주를 국내 제1의 금융도시로 만드는 데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뭐 그렇게 비현실적이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